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구를 찾아 바쁜 하루를 보냈고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풍시장을 찾았습니다. 총선으로 향하는 보수 결집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는 다시 멈췄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TK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칠곡 분기점 부근 4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중부내륙지선 양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에서 서대구 영업소까지 속도 떨어져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동명종로 부근 120km 지점부터 동명휴게소 부근 123km 지점까지 3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고벌대로 담티고개에서 범어내거리 방향으로 지체와 정체 반복되는데요. 신호에 따라 만촌내거리 쪽 엉킴 현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상하로 상하내거리에서 수목원 삼거리 지나 유천교 방향으로도 정체를 보이고 칠곡 삼지구 쪽 6교에서 54단 정문 방향으로 지체와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은 20에서 70mm로 예상되는데요.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추석 연휴 첫날부터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0.4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 달성군 사저 인근에 있는 현풍시장을 찾았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와 동행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박 전 대통령은 어묵과 연근 등을 현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상인들과는 이건 직접 재배하신 거냐고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도 주고받았습니다. 네,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후에 주민들과는 첫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날 현풍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모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시장을 둘러보는 20여 분 동안 상인들과 주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박 전 대통령도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도 국밥 먹으러 현풍시장 자주 갔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총선 앞두고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달성에서의 행보잖아요. 아마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는 지난 4월 팔공산 동화사 방문과 지난달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 방문 이후 세 번째입니다. 네. 지난 13일에는 달성 사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을 갖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측근의 총선 출마와 보수 세력 결집 등 갖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방문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민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만나 뵈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많이 늦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이 주민들과 만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의견으로 피력이 되네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 추석 연휴 대구 지역 이동 수요가 지난해보다 약 25% 증가한 63만 4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교통편의 확보에 나섭니다.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가 길어져 이동 수요도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열차는 평시 대비 20회 늘어난 360회 운행하고 시외버스는 일 22회, 고속버스는 일 60회 늘려 각각 653회, 380회 운행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군별 교통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요. 주요 지정체 구간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교통신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버스 기사님들이 좀 고생해 주시네요. 그러면 고속도로 상황은 좀 어떨까요?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 추석의 경우 교통 수요는 늘어나지만 대구 경북권 고속도로는 예년보다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어진 연휴에 따른 통행량 분산으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석 전날과 당일은 근래 명절 연휴 중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 동안 대구 경북권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54만 2천 대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2%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통행량이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연휴 기간 총 통행 차량은 376만 4천 대로 지난해보다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7%면 꽤 많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아마 연휴가 길기 때문에 통행 차량도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연휴가 길 때 우리가 또 절대 소외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끼니를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좀 잘 챙겨야겠죠.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대구시가 급식 지원에도 나섭니다. 네. 연휴 기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한 단체 급식소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16,0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구시는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급식 카드나 식품권을 미리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전에 부식을 미리 제공하고 급식 제공이 가능한 민간단체를 파악해 아이들과 연계하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구축된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도 급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16,000여 명의 아이들 잘 챙겨야겠고요. 홀몸 어르신의 안부나 돌봄도 빈틈이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대구 한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다 안면에 화상을 입은 3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안면 화상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어쩌다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건가요? 네, 이 여성은 지난해 한 병원에서 고주파를 쬐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뒤 3도 화상 진단과 조직 함몰 등으로 영구적인 후속 장애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의료진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측은 원고에게 시술을 하면서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장애를 입혔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구 우체국에 30년 근무를 한 우편물류과 집배실장 김정길입니다. 제가 이제 집배원들 관리 감독, 일반 우편물 등기 소포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업무가 배달 업무다 보니까 한 통의 우편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 고객님께 안전하게 배달하는 겁니다. 배달하고 고객님께서 우편물 받아보셨을 때 기뻐하시거나 또 좋아해 주시고 고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실 때가 제일 보람이 느끼지만은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무거운 짐 지고 이제 올라가면은 많이 지치는데 문 앞에 이제 고객님께서 기사분 고생하셨는데 드시고 가라고 음료수 두고 마시고 가시라고 놔두실 때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추석 소통 때문에 평소보다 물량이 2배로 증가하고 있지만은 우리 집배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께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좀 미뤄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은 우편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힘이 챙기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그리고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분이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꿀 송편보다 달콤한 행복팡팡 한가위 강민구입니다. 아, 네, 오늘 또 추석을 앞둔 방송이라서 그런지 또 꿀과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내용도 꿀 같은 내용이 좀 흐를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를 좀 전해드렸는데 아마 밖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2주 연속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종일 대구에 머물렀더라고요. 보수층 결집에 나선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방문에 담긴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예, 네. 김기현 대표가 네. 이제 9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서 네. 지난 22일에 또 대구 서문시장 상공회의소 간 다음에 또 수산시장까지 방문을 그쵸. 하시면서 네. 민생 행보를 하셨어요. 이건 아마 최근에 이 보수 대통합을 위한 양양자 의원 등 이런 여러 보수 단체 또 외곽을 보강하는 그런 행사를 하시고 네. 추석을 앞두고는 이제 대구 지역 민심을 좀 다지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 22일 가시면서 아주 굉장히 그 지역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흡족할 만한 예방이었다. 네, 방문이었다. 좋은 기분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나 됐죠? 200일 됐습니다. 200일. 네. 지금 당대표 특별 보좌역이 지금 정혜용 그렇죠. 전 대구시 부시장님께서 나쁜 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총선 한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7개월 남았고요. 네. 지지율 윤 대통령 하락하고 대구 경북까지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추석 앞두고 한번 오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떡볶이 한 접시 먹고 간다고 민심이 다 되고 지지를 않아요. 황선탁 서문시장 상가회장께서도 네. 대표와 의원들 자주 오시지만 부탁을 드려도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 줬어요. 네. 이제까지 지지해줘도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없지 않느냐 이런 그 반응법이지 않습니까? 대구는 아무리 푸대접해도 국민의힘 지게 짝대기만 꽂아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대구 쉽게 대충 보지 마시고 정말 대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부연하면 네.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 위원들과 1시간 반 동안 이제 지역 경제 현안을 나누시고 네. 그리고 서문시장은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 잘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서문시장 앞에 이제 주차 타워도 지금 준비를 주차 타워. 하고 있고 네. 지난 이제 100주년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 때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챙기고 서문시장은 주 그 민원이 뭐냐면 개성중학교 밑에 파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은편 챙겨 안 해주잖아요 지금. 개성고등학교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은편 건물 매입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말고도 다른 중점 현안들을 좀 얘기를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우리 이제 네. 대구은행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과 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우리 R&D 예산 감소에 맞습니다. 대해 가지고 네네네. 또 우려를 표하셨고 또 세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역 기업에서 많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동참한 국회의원들께서 잘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마 가시적으로 다른 또 보고서를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대구 경북 푸대접이 아니라 대접을 해주겠다는 행보의 첫걸음으로. 국민의힘에게만 맡겨줘도 대구 변한 게 없잖아요. 이거는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주 가면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반성해야 될 소지입니다. 이번 행보가 더 주목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 대한 전망이나 용산 차출설도 언급을 했거든요. 요거 예상대로 갈까요? 대표께서는 이제 지난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이제 국회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지금 뭐 89만 명이 이제 우리 구속영장 적부심 할 때 이제 또 반대하는 그런 또 탄원서도 쓰시고 해서 또 그리고 또 민주당의 또 온건파들은 지금 다 물러나 있는 상태라서 더욱 강경해지는 거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그리고 용산 차출설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사람이 용산에서 나오든 대구에서 나오든 광주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국민 이제 피서권권이 있는 사람은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서 애들로 네. 말씀하신 것 같고 그건 원칙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용산 원칙은 벗어나지 출신이라고, 않겠다. 뭐 용산 이런. 출신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용산 차출이 아니고 용산발 검사들 낙하산 부대. 낙하산이다. 예, 특전사도 아니고 해병대 낙하산 부대도 아니고 많이 내려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근데 아니라고 그 정확하게 전에도 이야기했죠. 네. 그 낙하산 내려앉는 것도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 대구에 꽂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반발이 상당한 거로 듣고 있고요. 용산 차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한 안동안 그 수원지검 안장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 네. 총 투표수 287표 중 180표가 찬성했어요. 민주당 말고도 국힘에서도 7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여기에 찬성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만큼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우리 정혜용 전 시장께서 모시고 있는 분이지만 좀 당선될 때 용산 힘으로 좀 됐지만 이제 자기 목소리 좀 낼 때 됐는데 아직도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아비 아바타락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저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그 친명과 비명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는 지금 원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강서구청장 말씀을 후보 드립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쌍실했는데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사면하고 그 사람을 또다시 구청장 후보로 내고 그걸로 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국힘에. 아유. 그래서 용산 지시를 따랐다는데 나라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도 어렵고 물가 상승도 심하고 여당 대표가 이제 견제까지는 내가 용산 견제까지는 안 바라는데 리더십 발휘하고 용산 눈치 좀 그만 보고 아니 당 대표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호흡 맞추는 게 소통이, 눈치를 보는 건가요? 일단 뭐 김 대표는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민생에 집중하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좀 네, 네.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 대표가 이날 분권과 통합 포럼에서 강연도 했거든요. 네, 네. 이 단체가 이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만든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 시장이 최근에 또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상황이라서 자, 두 정치인의 만남에 대구 경북 지역권의 언론이 굉장히 집중을 했단 말이죠. 정혜영 부조장이 아마 옆에 계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뭐 이 행사 자체는 네. 벌써 한 달 이미 이전에 이제 권영진 전 시장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다. 예정이 돼 있었던 네. 거고 김 대표께서도 이제 흔쾌히 원래 두 분이 좀 친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난 이제 대표 선거 때도 권 시장이 많이 도와주신 게 사실이고 그래서 분권과 통합에 와서 그 본인도 이제 울산시장을 경험하셨으니까 네. 어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분권과 또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오셨고 네.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 이 대체로 참석자들이 보수 성향의 이제 참석자들인데 국민의힘의 비전과 향후 과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당을 운영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 보수 진영을 좀 그리고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정상화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분께서는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총선 승리에 대한 이야기. 어떤 당의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뭐 구체적으로 뭐 누구 공천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근데 없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제일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네. 권 시장이 어디 출마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정혜영 전 시장은 우리 분류상 권영진 시장 사람이에요. 권영진 시장께서 아마 이렇게 김기현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나요? 당대표 특별 보좌역으로 선봉대로 세웠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부정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권 시장은 어디로 나갈까 이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맞추는데 권 시장은 중남구나
그죠? 임병헌 의원은 중남구나 김용판 의원 있는 달서병으로 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정혜용 부시장이 동구갑으로 나간다고 지금 거의 지금 동구갑에 가면 현수막 많이 붙었거든요. 그렇지. 동구에는 강대식 조명희 의원이 싸우는데 못 가지. 서구는 김상훈 의원이 대구시 경제국장이 했는데 자기 같이 일했는 부하였는데 갈 수가 없지. 북구갑에도 양금희 의원인데 이상기 행정부시장이 그거 도전하고 있어서 못 가지. 북구를 또 김승수 당신이 시장할 때 행정부시장이었는데 거기 지역 가겠어요. 그래서 수성 가면 주호영 의원하고 얼굴 봤자가 못 가고 인선 의원은 뭐 생각보다 대단히 권영진 전 시장의 마음을 어떻게 뭐 더 잘하시는 건가요? 지금 달서가 홍석준 의원은 대구시장일 때 경제국장이기 때문에 얼굴 받치지. 달서는 윤재욱 의원 원내대표인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추경호 의원 달성군 못 가니까 중남구 임병헌 지역구 국힘보다 아니면 민주당에서 분석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두 분하고도 잘 가까워요. 근데 다 뭐 가깝죠. 추측은 뭐 추측일 뿐이고 네. 나중에 뭐 어디로 가시는지 봐야겠죠. 뭐 줍니까? 저희가 나중에 커피 쿠폰을 제가 개인적인 사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얘기 짧게 하나 짚고 갈게요. 최근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와 의회 소방본부에 촉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 소방관들의 출동 간식비 이거 뉴스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27년째 동결이다. 27년째 계속 같은 가격을 책정을 했다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뭐 서울, 세종, 충북, 전북에서는 이걸 개정을 해서 5,000원까지 네, 올렸어요. 5,000원 올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020년도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예산은 대구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하고 신분은 국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좀 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 야간에 출동을 하거나 이제 구조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간식비를 이제 청구를 해서 뭐 간단한 뭐 김밥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27년째 3,000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건 뭐 우리 민주당 김밥도 못 사 먹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인데 네. 또 우리 대구에서 우리 뭐 존경하는 우리 강민구 위원장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아마 대구시의회도 이건 뭐 챙겨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네. 이건 국가가 맡아야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맡겨놔 놓고 이제 언제든지 이제 하루 지나면 못 쓰는 거니까 출동했을 때만 쓰는 건데 이제 카드를 맡겨놔 놓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예산만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적립을 해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개선을 좀 해야죠. 다양한 방안들이 있네요. 예, 요게 핵심이 2020년 4월 3년 전에 소방관들이 지역별로 뭐 지금 물품 등이 차별이 있어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그 예산 문제만큼을 이제 국비로 지원하는 것까지는 당시에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못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러면 국가직이지만 모든 예산과 관리는 광역단체에서요. 대구시에서. 우리 대구 같으면. 근데 일반 공무원이 예산을 짜는데 이게 출동 간식비 이런 거는 일반 공무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이럴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분들은 밤에도 화재가 나면 출동하고 구조, 구급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밤에 출동했을 때 나오는 간식비가 3,000원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일반 공무원은 없어요.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방 대구시하고 대구시의회는 이거 예산 좀 짜줘야 되고요. 국가에서도 경찰청이나 산림청처럼 국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대구시 행정 소방본부가 최강 대구 소방이라고 항상 1, 2등. 대구시 전부 다 꼴찌인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좀 제대로 인상을 해줘야 된다. 네, 이거 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냈습니다, 직결한 이거. 내용이니까 반드시 또 저희가 우리 여당에서 빨리 돌아오시고 야당에서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가지고 손잡고 이거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 빨리 처우 개선. 다시 이제 국회 안정화 얘기 나오셨는데 중앙정치권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잖아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원서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짧게 예상해 볼까요? 아마 뭐 시간이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운명의 시간이다. 근데 아마 저는 가결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민주당에서 뭐 저기 구속 돼도 다시 또
석방 결의서를 또 내겠다고 하시니 협박을 하시니 어떻게 될지 민주당 의견 좀 모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예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한 400회 가까이 하고 네. 주위 사람 탈탈 털고 또 구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두 가지로 구속 사유하잖아요. 보통 증거인멸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식으로 건강까지 나쁜 상황에서 도주할 뭐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정당하고 좋은 심사해 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도 선출을 하는데요. 뭐 후보자가 다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원내 지도부 공백기가 줄어들까요? 예, 김민석 의원이 3선이고 영등포 네. 의원이고 홍익표 의원 3선 성동갑인데 네. 남인순 의원 송파병인데 네. 아마 좋은 사람 빨리 뽑아서 새로 정비해서 당을 안정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도 빨리 리스크 벗어나려면 네. 뭐 친명계라도 뭐 잘 뽑아가지고 국회에 또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것이 더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다. 네, 이건 원내대표 선출이 되고 나면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좀 많이 떨어져서 선선해졌고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9월 26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